재밌는 부분이야. 이제 별들이 탄생합니다. 자,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별로 재미는 없어. 나중에 수능 끝나고 공부하다 보면은 신기한데 이럴 거야.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별로 재미는 없겠지만, 자, 먼저 성운이 중력에서 수축을 하게 돼. 중력 때문에 모여든다. 자, 모여들면서 부피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겠지. 근데 어디에서 별이 탄생하게? 별 탄생하는 장소는 온도는 낮고 밀도는 큰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게 돼. 밀도는 크고 온도는 낮은 성운, 분자구름이라고도 얘기를 해. 자, 거기 별 탄생 장소 나와 있지? 체크해라. 밀도는 크고 온도는 낮은 곳에서 별이 탄생하게 돼. 자, 밀도가 커야 뭉칠 수 있는 거고 온도가 낮아야 반발력이 작겠지. 온도가 높으면 기체들 운동 속도가 빠르니 중력에 의해서 모여들질 않을 거야. 그럼 시작하는 곳은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돼. 고밀도, 저온, 분자구름. 기체가 모여있는 덩어리. 거기에서 별이 탄생하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별이 탄생하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피는 감소하게 될 거고 밀도는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 점점 반지름이 감소하니 뭐가 발생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겠지? 이해되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성운이 중력 수축하다가 원시별, 이게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야. 계속 모여들면서 어느 정도 좀 동그라미 모양을 갖고 있으면 원시별이라고 부르고, 그러다가 계속 또 모이다가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주결성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계속 모여들면서 연속적으로 변할 때 성운, 원시별, 주결 이렇게 부르는 거야. 딱 단계별로 딱 그다음 넘어가. 이렇게 불연속적인 시간의 차이는 없다. 원시별 얘도 마찬가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중력 수축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걸 기억해야 돼. 자, 내용 한번 쭉 봐봐. 원시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럼 이 에너지는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냐? 이 에너지는 두 가지 역할을 해. 일부는 복사 에너지로 방출을 시킬 거야. 에너지 만들어졌으니까 내보내야 되겠지? 그리고 일부는 내부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돼. 중력 수축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표면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 밖으로 방출되기도 하고 내부 온도를 높이게 돼. 그러다가 주결성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잖아?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높아졌어. 중력 수축에 의해서. 그러면 드디어 여기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돼. 우린 이런 별을 주결성이라 불러.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핵에서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얘는 주결성이야. 자, 주결성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선을 방출하게? 가시광선 내보낼 수 있게 된 거야. 표면 온도가 이 정도 중심 온도 되면은 3000도, 4000도, 5000도, 만도, 2만도 표면 온도가 꽤 높아졌거든. 그러면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되는 거지. 자, 흐름은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원시별이라고 하는 것에서 주결로 가는 경로를 한번 볼게. 질량에 따라서 원시별의 진학 경로가 달라요.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건 태양이에요. 1m. 자, 요거는 지금 태양 질량을 말해. 1m인에는 이렇게 가요. 자, 가는 경로를 보자. 이거 경로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대략적인 느낌 보면 질량 큰 애들은 왼쪽으로 가는데 질량 작은 애들은 대체적으로 아래쪽으로 가. 그럼 방향성만 차이점을 두고 기억하면 돼. 자, 얘 한번 보자. 광도는 R제곱 T 4제곱이었지? 태양을 한번 보세요. 내려갔으니 광도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온도 어떻게 됐어? 온도는 좀 높아졌지. 온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도가 감소하지? 반지름이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크네. 얘 한번 볼게. 15m. 얘 광도 한번 보자. 광도 L, R제곱 T 4제곱. 얘는 온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높아졌지? 왼쪽으로 갔어. 많이 높아졌네. 광도 어떻게 됐니? 광도는 거의 일정하지? 그럼 반지름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많이 작아졌다는 얘기지, 얘도.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모든 원시별은 다 주결로 가는 동안에는 반지름이 계속 감소해야 돼. 알겠지? 질량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또 주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달라져. 질량이 크면 주결에 도달하는 데 걸릴 시간이 어떻게 돼, 민성아? 질량이 크면 주결에 도달하는 데 걸릴 시간은 짧아요. 왜? 중심에서 뭘 하면은 주결성이 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 중심 온도를 몇 도 이상으로 높인다고? 1000만 켈빈까지 금방 높여버리거든. 덩치가 크니까 많이 모이면서 내부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켜.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서 원시별에서 주결 가는 데 시간이 짧은 거야. 여기는 질량이 작지? 그럼 1000만도 높이는데 한참 걸려요. 쭉 계속 모여들어. 작다 보니까 한참을 모여들어야 1000만도 이상 되거든. 그러니 태양은 5천만 년 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는 1억 5천만 년 걸리고. 이해되지? 이게 원시별의 진화 경로야. 주결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주결에 대한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 주결에 도달한 모습은 이런 상태야. 이걸 우리를 뭐라 그러냐? 정역학 평형 상태라 부르지? 정역학 평형 상태는 힘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주면 돼. 주결은 핵의 크기도 안 변하고요. 전체적인 반지름의 크기도 거의 변하지 않는 별이야. 왜냐? 안정적인 상태가 됐거든. 원시별은 어떻게 됐지? 계속 쪼그라들었지? 왜 쪼그라들어? 안으로 모여들려는 중력이 주로 작용하거든. 근데 핵융합 반응을 하다 보니 뭘 생성시켜?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요 빨간색 기체 압력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이거 기체 압력 구배를 보통 기체압이라고 얘기를 해. 이 기체압 왜 생기게? 이게 왜 생기게? 원시별은 없지만 주결은 이걸 만드는 힘이 생기지. 바로 핵융합 반응이라고. 안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에너지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가지? 에너지의 이동 생각해봐. 어디에서 어디? 이렇게 이동하거든. 중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바깥쪽의 온도가 낮잖아. 그러니 바깥쪽으로 전달시켜야 되지. 그때 작용하는 압력을 우린 기체압이라 불러. 자, 이 기체압의 원인 뭐라고? 수소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이야. 이거의 원인은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거야. 쪽. 자,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주결성에서 핵의 크기 변해 안 변해? 거의 안 변해. 반지름 변해 안 변해? 거의 안 변해. 힘은 작용하는데 반지름의 변화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지. 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주결 단계야. 자, 그러면 핵과 핵이 아닌 곳의 경계의 온도는? 핵과 핵이 아닌 곳의 경계의 온도는 몇 도를 의미할까요? 몇 도? 몇 도 같아? 호준아, 몇 도 같아?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얼마 될 것 같니? 성균아. 1000만. 왜 1000만인지 알겠어? 왜 여기를 핵이라 부르겠니? 핵융합을 하고 있으니 핵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 바깥쪽은 핵이 아니지? 핵융합을 안 한다는 거거든. 그 경계 온도, 기준 온도가 1000만 켈빈이거든. 그래서 1000만 켈빈의 경계라고 생각해줘도 돼. 그럼 바깥쪽은 1000만 도보다 높아 낮아? 낮으니까 핵융합을 못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게 주결 단계의 정역학 평형 상태의 모습이야. 그러면 이때는 크기 어떻다고? 거의 안 변한다고?
자, 생각해봐라. 주결 단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주결 단계에서 반지름 어때? 거의 일정하지? 반지름 거의 일정하지? 정력각 평형. 그러면 온도 거의 일정하겠지? 왜? 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쭉 여기까지 도달을 해. 그럼 반지름의 변화가 없으면 이곳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도 변화가 없겠지? 그러니 표면 온도도 거의 일정해. 그럼 광도 어떻겠니? 거의 일정한 거야, 광도도. 알겠지? 이 상태로 머물러 있게 돼.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주결은 끝나게 돼. 왜냐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이따가 설명할 거야. 하하. 자, 주결 단계 특징 이해됐지?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 이 그림은 주결의 질량에 따라서 주결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진대. 질량에 따라서 주결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지는 건 무엇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의 효율의 차이야. 얘네들 봐봐. 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에서 30배 사이는 1000만 년밖에 못 살아. 여기서 1000만 년 동안만 핵융합을 한다는 얘기지. 그럼 얘 태양 질량의 6배인 애는 1억 년 동안 핵융합 반응하고 끝. 태양 질량의 한 2배 정도 되는 애는 10억 년. 태양 질량 정도는 100억 년 살아. 그래서 우리 태양의 수명 100억 년 이거 외워야 돼. 태양의 수명 100억 년 이거 외워줘야 돼. 그러면 태양의 나이는 몇 억이게? 현재 50억. 딱 절반 살았어. 아직까지 50억 년 동안 살 수 있어, 얘들아. 우리가 몇 번을 윤회해서 환생을 한다 하더라도 태양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야. 그치 그치? 다행이야. 요거 문제 앞에서 한번 볼게. 요거 봐라, 요거. C의 나이는 태양보다 적다. 6평 문제였거든? 태양은 어디? 여기 광도가 1, 여기가 태양이거든. 태양의 나이를 물어보고 있어. 태양의 나이하고 C는 2만 켈빈. 근데 광도가 10,000배니까 딱 여기야. 여기가 C야. 어때? 태양보다 나이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아? 태양보다 나이가 적겠지? 봐봐. 2만 켈빈의 표면 온도면 꽤 온도 높은 애지? 그럼 수명이 매우 짧아. 주결에 머무는 시간이 1억 년 정도밖에 안 돼. 태양의 나이는 지금 50억 년 살았어.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이, 큰 주결은 다 태양보다 나이가 적은 애들이야.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뭐 10억 년, 1억 년, 1000만 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는 것들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까 봤던 요 그림 잘 봐야 돼. 그래서 태양보다 있잖아. 한 2배 정도 되는 애, 얘가 2배 정도 되거든? 2배 정도 되는 애는 10억 년밖에 못 살아. 그럼 2배 이상이면 무조건 태양보다 나이 적은 주계열이야. 그럼 여기 있는 초거성, 얘도 태양보다 나이 적어. 왜냐면 초거성은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가거든, 나중에. 주결에서 잠깐 동안 머무르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큰 초거성을 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태양보다 다 나이가 적은 애들이야. 이해되겠니? 자,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럼 요거는 그림을 너희들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문제 제시되면 이걸 보고 위치 찾아주면 돼.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5등급이래. 시리우스가 0등급이래. 그러면 이 시리우스는 질량이 태양의 몇 배?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광도 몇 배 차이지? 100배지. 5등급 차이니까. 그럼 태양의 광도가 1이니까 광도 여기서 자, 질량. 아, 2배보다 조금 더 크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반지름도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고. 다음 갈게. 이제 주결 이후야. 주결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여기 한번 보자. 주결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다. 이제부터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난 단계야. 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흐름을 한번 쫙 적어볼게. 너희들 교재에는 문장으로 쭉 설명되어 있어. 이거를 나는 오른쪽에다가 따로 쭉 적어볼게. 너희들도 필요하면 적어봐봐. 자, 핵융합 반응 끝났습니다. 그러면 중심에 뭐만 남았지? 헬륨만 남았지? 헬륨이 뭐 하겠니? 수축하지 않겠니? 왜 수축해야 되지?
아까 주결석에서는 핵이 수축하지 않았어. 뭐 때문에? 왜 수축하지 않았죠? 핵융합에 만들어진 기체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제 핵융합 끝나면 기체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 중력만 작용하면서 부피는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헬륨핵이 수축을 합니다. 자, 헬륨핵 수축했어요. 쪼그라들면 부피 감소하면 뭐가 발생? 무엇 발생? 에너지 발생. 무슨 에너지라고 해야 돼? 중력 수축 에너지야. 부피가 감소하면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다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부르면 돼. 자,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성되겠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고온에서 초온으로 간다고. 그럼 여기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게 전달돼? 요 바깥쪽에게 전달되는 거야. 바깥쪽 수소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핵융합을 처음에 했던 애니 안 했던 애니? 안 했던 애지. 왜? 했던 애들은 핵 수축을 하고 있고 바깥쪽에 1000만도보다 좀 모자라서 구경만 하던 옆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중력 수축 에너지를 공급받으니까 핵융합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수소각 연소층이 만들어지게 돼. 여기서 말하는 연소는 핵융합 반응을 말해. 그래서 주결이 끝난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도 핵융합 반응한다. 수소핵융합 반응. 주결에서는 핵에서 했지만 주결 끝난 다음에는 핵의 바깥쪽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핵융합이. 그러면 수소각 연소층에서 2차 핵융합이 일어나요. 두 번째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그리고 난 다음 생각해보자. 에너지는 항상 어디서 들어간다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니까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 우린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외층이라고 할 거야. 별의 외층. 여기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어디에게 전달돼? 외층에게 전달될 거야. 그러면 자, 외층이라고 하는 곳에 온도 어떻게 되겠니? 증가. 온도 올라가면 부피 어떻게 되겠니? 증가. 자, 온도 올라가면서 부피가 점점 커져요. 이게 이렇게 점점 부피가 이렇게 커져요. 부피 커지게 됐네. 표면적 어떻게 됐니? 전체 표면적은 감소했지? 요만했던 게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 그럼 전체 표면적 증가하는 거야. 표면적이 증가하면 표면 온도 어떻게 되게? 낮아져야 돼요. 자, 제가 생각해야 돼.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처음에 여기에 도달하다가 더 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더 넓은 면적으로 퍼져나가야 되지. 그러면 단위 면적 딱 나오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겠지. 그러니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무슨 색으로 가는 거야? 적색 거성으로 가는 거야. 거인별로. 표면 온도는 낮아지니까 적색으로, 부피는 증가하니까 거성으로 가는 거지. 요게 주결 이후의 단계야. 주결 이후의 모습입니다. 흐름 이해됐지? 오케이. 근데 이게 또 질량에 따라 경로가 달라져. 질량이 태양 정도에는 이렇게 간다? 이거 원시별 진화 경로 봐봐. 태양 정도의 별은 이렇게 갔지? 근데 간 거 다시 비슷하게 되돌아가지? 질량 큰 애는 이렇게 왔지? 근데 질량 큰 애가 다시 주결 떠날 때도 이렇게 가지? 왔던 길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어. 그렇다고 원시별로 가는 거 아니다, 이거. 거성으로 가는데 왔던 길하고 비슷한 경로로 다시 되돌아가요. 연어예요. 왔다가 다시 왔다가 간다. 왔다가 다시 가요. 이게 바로 뭐냐? 거성으로 가는 단계인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태양 정도의 질량, 이 별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표면 온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니? 방금 봤던 요 위치 잘 생각해. 태양에서 이렇게 가고 있지? 태양 질량의 별은 표면 온도 어떻게 됐니? 낮아지는 방향으로 갔지. 표면 온도는 낮아졌어. 광도. 자,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은 표면 온도 어떻게 되게?
훨씬 크네. 봐봐. 표면온도 다 낮아지잖아. 그치? 낮아지잖아. 그래서 낮아져. 광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반지름 엄청 커져야 돼. 여기서는 여러 단계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규소가 마지막엔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핵융합 반응 단계는 나중에 살펴볼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가니? 주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거 기억하면 돼. 자, 질량 크네. 이거 대각선 뭔지 알지? 이건 주결성을 의미하는 거야. 주결성. 오케이. 그럼 이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최후를 한번 볼게. 거성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거성 이후, 거성은 적색 거성이잖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네. 얘가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거성에 도달을 했어. 거성에 도달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또 하게 되거든.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다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잖아. 그러면은 뭐를 거치냐면은 여기서 맥동병광석이라는 과정을 거쳐. 왜냐면 불안정하거든. 중심에 헬륨 핵융합 반응해서 탄소를 만들었어. 탄소까지 다 만들어서 이게 끝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불안정해. 팽창 수축을 반복을 해. 팽창한다는 거는 기체압이 더 큰 거고 수축한다는 건 중력이 더 큰 거거든.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팽창과 수축을 반복을 하게 돼. 반복을 하게 된다. 이 반복하는 단계를 우리는 맥동병광성이라 불러. 자, 맥박이 뛰듯이 밝기가 변하는 거, 이걸 맥동병광성이라 부른다. 말이 어렵진 않지? 맥동병광성. 맥동병광성의 광도 그래프 한번 볼게. 자, 너희들 빈 공간에다 한번 적어봐봐. 맥동병광성의 광도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어요. 가로축은 시간이야.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광도야. 크기가 팽창 수축 반복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천체. 이게 바로 맥동병광성. 그럼 그러다가 맥동병광성에서 팽창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는 팽창만 계속 하다 보면은 바깥쪽 물질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게 돼.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져. 팽창 수축 반복하다가 바깥쪽 외층이 우주 공간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계속 팽창해 나가는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중심 핵은 백색 외성을 만들게 돼. 자, 백색 외성. 백색 외성, 중심의 핵은 백색 외성, 바깥쪽 층은 행성상 성운, 둘로 나눠지는 거지. 팽창 수축 하는데 핵은 계속 수축하거든. 중력 때문에 계속 모여들면서 중심에 밝은 핵 하나 남는, 그걸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 불러. 이해됐지? 그럼 얘는 나중에 어떻게? 계속 퍼져나가면서 우주로 사라져버리면 안 보이게 돼. 그게 바로 요거야. 초시성 폭발. 이건 좀 이따 보자. 이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놈은 중심부에서 여러 단계 핵융합 반응 계속합니다. 여러 단계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건 내부 온도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지게 돼. 여러 단계의 핵융합 반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나중에 나온다. 자다가 규소가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이게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이거야.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초시성 폭발 뻥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맥동병광성 하다가 중심부 갑자기 확 수축하게 되면 내부 온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다시 한번. 맥동병광성, 근데 덩치가 크지 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중력 수축하려고 하겠지. 내부 온도가 확 올라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그러면 폭발하게 되는데 초시성 폭발하게 된 다음에는 중심에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을 만들게 된대. 초시성 폭발이 뻥 일어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중심에 남는 천체는 중심의 핵. 그게 중성자별이 될 수도 있고 블랙홀이 될 수도 있어. 자, 중요한 단어들 체크했지?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보자. 재밌는 거예요.
초시성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이야. 제 별이었거든. 엄청나게 밝아져. 우주 공간으로 빛을 에너지를 쫙 방출한 다음에 물질이 이렇게 퍼져나가거든. 이게 초신성 폭발의 잔해. 그리고 가운데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만 딱 남게 돼. 이게 계속 얘네들은 팽창한다? 근데 폭발이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겠지. 아까 그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은 이거 왜 잡음이 나지? 이거 찢어지는 소리야 이거. 알겠니? 이게 초신성 폭발의 잔해들. 멋있다. 중성자별 보기 되게 힘들어. 너무 크게 작거든. 블랙홀은 관측 못하지? 그래서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여기 H활도의 표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게 별의 최후에서 초신성 폭발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밝아져. 은하 하나의 전체 밝기만큼 엄청나게 밝기가 밝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밝기 그래프 나오면 이거는 초신성 폭발로 봐주면 돼. 초신성. 초거성 아니야. 초신성이다. 초거성과 초신성은 다르지? 초거성은 거인별이고 초신성은 없던 별이 갑자기 뻥 터지면서 밝게 빛나는 별을 초신성이라 불러. 응? 됐어. 마지막 단계 얘가 백색외성. 가운데 백색외성 있지? 그럼 요 바깥쪽 이걸 뭐라 불러야 돼? 행성상성운. 자, 탄소핵융합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딱 중심은 탄소나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누구? 백색외성이야. 바깥쪽 물질은 뭐라고? 이게 행성상성운이야. 저게 행성상성운이다. 그 다음에 중성자별. 자, 질량은 태양이 약 1.4배에서 3배 정도. 이건 밑에 표에 정리되어 있지 얘들아? 거기 밑에 보면은 요 표 있잖아.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이거든. 주결성의 질량이 8배보다 작으면 태양의 8배보다 작으면 최종 단계가 백색외성으로 간대. 8배에서 태양 질량의 25배 정도 사이면 중성자별로 가고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25배 이상 되어야 가능한 물질이래. 자, 이거는 뭐냐면 핵의 질량이야. 별의 가장 마지막 최종 단계 있지? 최종 단계에서 중심에 남아있는 그 핵이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작으면 얘는 백색외성이래. 그러니까 요 놈이 마지막에 핵만 남았을 때 얘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주결일 때 질량이 8배 정도였던 놈이 마지막에 핵만 남았을 때는 태양 질량의 1.4배 정도 된다는 거지. 그럼 1.4배에서 3배 정도, 25배 정도 태양의 질량의 주결. 얘는 핵만 남았을 때는 태양의 3배 정도 된다는 의미야.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별 이렇게 돼 있고요. 뭐로만 되어 있어? 중성자로만 되어 있어. 양성자와 전자가 양성자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여기 하나 점 하나 있지? 이게 중성자별. 크기가 너무 작아. 이 정도밖에 안 돼. 30km. 30km면은 서울 지름보다도 작은 거야. 그게 우주에 있는데 밝게 빛나고 있지. 이런 거 찾아낸 것도 있어, 몇 개. 자, 블랙홀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지? 빨려 들어가면서 뭐가 막 뿜어져 나오냐? Z라고 하는 게 막 뿜어져 나오거든? 이거는 나중에 은하할 때 설명할 거야.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최종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질량에 따른 별의 최후였어. 그럼 그림을 보면은 질량에 따른 별의 최후의 모습, 태양 정도의 질량은 원시별에서 주결성,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외성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질량이 크면은 원시별에서 주결성, 초거성 갔다가 펑 터지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중심 핵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만들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근데 이거 초신성 터질 때 어떤 사건 하나 더 있는데,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때 일어나.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융합은 초신성 폭발 때 일어나. 자, 거기 앞쪽에 초신성 폭발 내용 봐봐. 초신성 폭발 하면서 이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금, 은,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마지막 점에 있지. 요 그림 바로 위에 보면
이 그림 바로 위에 점 하나, 거기 보면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 이런 것들은 이럴 때 초시성 폭발 때 만들어진다는 내용 체크했지? 자, 마지막 태양의 진화 경로입니다. 태양의 진화 경로만 보고 끝낼게. 자, 태양은 주결성에서 몇 억 년을 머무르니? 100억 년을 머물러요. 100억 년 머무르고 그 다음 단계가 준거성이야. 자, 준거성이라고 나와있지? 준거성은 뭐 하는 단계냐면 얘는 헬륨 핵 융합이 아니고 수축을 하고 있는 단계야. 자, 거기에 내용 준거성 봐봐. 중심핵은 수축하여 뜨거워지고 중심핵을 둘러싼 층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어 팽창된다. 자, 어떤 단계인지 알겠지? 핵융합하는 단계 아니야. 핵 수축하고 있는 단계야. 그러다가 적색거성이 도달하지? 적색거성이 도달했을 때 헬륨 핵 융합이라고 얘기를 해. 자, 적색거성에 도달해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을 시작합니다. 거기 밑에 내용 나와 있어. 적색거성 봐봐. 중심 핵에서는 헬륨이 탄소로 핵융합하기 시작한다 라고 나와 있지? 헬륨 핵융합 반응 시작하면 요게 적색거성으로 봐주면 돼. 그 다음에 요게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까지는 그냥 통으로 묶어서 다 적색거성으로 봐줘. 얘도 적색거성, 얘도 적색거성, 얘도 적색거성이야. 여기까지가. 요 라인이 전부 다 적색거성이다. 요 라인이. 그럼 이 라인에 있으면은 전부 다 헬륨 핵융합을 하고 있는 단계야. 그리고 맨 마지막 저 끝에 머리는 헬륨이 탄소로 다 바뀌어버렸어. 이거 자세하게 안 나와요.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어. 핵융합이 끝났다. 이때 핵융합, 헬륨 핵융합 끝. 그럼 중심에 탄소가 주로 남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맥동병광선을 거쳐서 행성상 성운을 가게 돼. 행성상 성운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백색의 성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게 태양의 진화 경로야. 여기 경로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경로가 어디라고? 주계열성.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10억 년도 안 걸려. 100억 년 동안 주계열에 머물다가 나머지 모든 단계가 10억 년도 안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명은 주계열성에서 결정되는 거지. 자, 됐습니다, 여러분.